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CS 편집 동아리의 최윤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트랜지션들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볼 건데요. 저희가 샘플 영상을 만들면서 이제 그 기초 강좌 영상을 진행하면서 만들었던 샘플 영상에는 그냥 노래에 맞춰가지고 영상들을 이제 자른 것이었지, 실제로 이 트랜지션, 그러니까 전환 효과라고 할 만한 요소들은 전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깔끔하게 그 영상을 자르는 게 어떻게 보면 깔끔하게 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 영상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이 영상 자체의 완성도가 좀 떨어져 보일 수도 있고, 노래나 상황 등의 이제 분위기가 맞지 않게 이제 영상 자체가 잘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메꾸기 위해서, 그리고 조금 더 여러분들이 원하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게 이 트랜지션인데요. 오늘은 되게 간단하면서도 이제 범용적으로 쓸 수 있는 그 간단한 이제 트랜지션 몇 가지를 한번 알아볼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가 가장 먼저 만들어 볼 트랜지션은 이 페이드 트랜지션이라는 건데요. 이 페이드 트랜지션은 그 영상 두 개가 이제 중간에 이 투명도가 조절되면서 부드럽게 넘어가는 것을 이제 저희가 만들고 싶을 때 사용하는 트랜지션입니다. 이 트랜지션은 일단 기본적으로 거의 뉴스 같은 데서 많이 쓰이고요. 되게 그냥 깔끔하게 그냥 거의 보일 듯 말 듯하게 그냥 중간에 들어가는 트랜지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기에 조금 이 부분이 너무 이렇게 딱딱하게 끊긴다 싶으면은 그냥 바로 넣을 수 있는 트랜지션입니다. 자, 저는 이렇게 그 만들기 위해서 그 영상 두 개를, 그러니까 저희가 기초 강좌에서 사용했던 영상 두 개를 가지고 왔고요. 저는 일단 이 A 클립에서는 일단 1초 때까지는 이 A 클립이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1초 동안 이 페이드 효과가 나타났으면 이제 나타나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2초대로 가가지고 A 클립을 잘라줘야겠죠. 이제 1초 동안 A 클립이 그냥 보일 거고, 이제 다시 1초 동안 페이드 효과가 진행될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1초대로 가서 이 B 클립을 맞춰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1초에서 2초 동안에 A 클립과 B 클립이 겹치게 되죠. 자, 이제 이 상태에서 페이드 트랜지션을 만들려면은 이 A 클립의 오페시티를 조정해 줄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1초대로 가서 이 트랜스폼에서 opacity 쪽에다 키프레임을 찍어주고 이 100인 거 확인하신 다음에 2초대로 가서 이 opacity를 0으로 바꿔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1초에서 2초 동안에 이런 식으로 그 A 클립의 opacity가 조정되면서 그 0으로 바뀌는 동안에 아래쪽에 있는 B 클립이 계속해서 B 클립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한 페이드 트랜지션이 완성됩니다. 이번에 만들 효과는 루미넌스 키를 이용한 루마 페이드라는 효과로 이제 앞에서 만들었던 그 페이드 효과하고 거의 비슷하지만 이 brightness, 그러니까 그 영상의 이제 전체적인 밝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밝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페이드 효과를 주는 그런 효과입니다. 이 효과 자체는 이제 영상에서 잘 쓴다면은 굉장히 멋있는 효과가 될 수 있지만 잘못 쓴다면은 어떻게 되게 안 예쁜, 이렇게 좀 지저분해 보이는 효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 조금 이 효과가 어디에 사용될까를 이제 생각해 보신 다음에 영상에 사용해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두 개의 클립을 가져올 건데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다운로드를 받을 때 스케일을 잘못 받아가지고 각각 이렇게 스케일을 조정해 줄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지금 위에 있는 클립이 A 클립, 그리고 아래에 있는 게 B 클립입니다. 이 클립을 고를 땐 조금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이 두 개, 그러니까 이 루미넌스, 그러니까 루마 페이드 효과가 일어나는 그 두 클립은 밝기가 확 달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는 A 클립은 되게 전체적으로 어두운 분위기고, B 클립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밝은 분위기죠. 루마 페이드 자체는 이 밝기를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밝기를 가지고 그 오파시티를 조정하는 효과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두 클립 간의 그러니까 밝기가 비슷하다면은 이 중간에 효과가 이러한지조차도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확실하게 그 밝기가 다른 두 개의 클립을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제가 여기 FX 패널에서 찾아놓은 것처럼 이 루미넌스 키라는 효과를 저희가 사용할 건데요. 아까 저희가 페이드 효과를 만들 때와 동일하게 그 1초 동안은 A 클립이 보이고, 그리고 1초 동안 효과가 진행되고 하는 방식으로 해서 클립을 잘라줄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아까 저희가 만든 페이드 효과와 동일하게 이렇게 1초에서 2초 사이 동안에 A 클립과 B 클립을 이제 겹쳐줄 건데요. 아까는 이제 이 1초 동안 오페시티를 조정했지만 이번에는 A 클립에다가 루미넌스키를 갖다 놓고 이 밸류를 조정해 줄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루미넌스키 자체는 그 brightness, 그러니까 밝기를 가지고 오페시티를 조정하는 효과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key out darker 이라는 탭으로 되어 있죠. 이 key out darker 이라는 탭으로 되어 있다는 소리는 지금 이 검은 부분, 그러니까 어두운 부분들부터 이 페이드가 시작될 거란 소리입니다. 일단 저는 맨 처음에는 이렇게 어두운 상태로 있어야기 때문에 1초 때에다가는 이 threshold를 0으로 만들어주고, 이제 2초 때로 가서 이 threshold를 이제 1로 바꿔줄 건데요. 이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나오냐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영상 자체가 이제 그 어두운 부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페이드가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맨 처음에 그러니까 이 효과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이 두 클립 간의 그 brightness, 그러니까 밝기가 비슷하다면은 되게 지저분한 효과로 인식될 수도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제 사용처를 확인하시고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 다음으로 만들 이제 트랜지션은 이 스와이프 트랜지션이라는 것을 만들 겁니다. 이 트랜지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주의해야 될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그 몇 가지를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가장 먼저 이렇게 그 A 클립에 그 영상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어떤 물체가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브젝트가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뭐 이 오브젝트는 뭐가 되든 상관없지만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어떤 기둥이나 벽 같은 거를 추천드리는데, 그 이유는 저희가 나중에 이 A 클립에다 마스킹을 할 때 만약에 사람같이 막 계속해서 움직이는 거라면은 그 움직이는 거에 맞춰가지고 마스크를 이제 프레임당 하나씩 계속해서 조정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네, 조금 귀찮을 수도 있어서 이제 기둥이라든가 뭐 차 정도 같은 이제 조금 그렇게 많이 움직임이 없는 그런 오브젝트들이 영상에 들어가게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주의해야 될 사항은 이렇게 A 클립과 B 클립의 진행 방향이나 속도 등이 조금 비슷해야 된다는 건데요. 이거를 막 굳이 지킬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했을 때가 이제 가장 깔끔하게 영상 자체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가급적이면은 할 수 있다면은 맞춰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 트랜지션을 만들어 볼 건데요.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만들려는 트랜지션은 이 나무를 기준으로 해서 이 오른쪽 부분은 이제 B 클립으로 나오게, 그리고 왼쪽 클립은 이제 A 클립 그대로 유지하게 만들려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마스킹을 이제 저희가 뉴스 헤드라인 튜토리얼에서 했던 대로 이제 마스킹을 해줄 건데요. A 클립에다가 프리핸드 마스크 툴이라는 걸 이용할 겁니다. 이 프리핸드 마스크 툴은 이제 다른 이제 마스크 툴들이 이렇게 어떤 특정 쉐입만을 만드는 거다 하면은 이 프리핸드 마스크 툴은 이제 저희가 원하는 모양대로 그냥 포인트만 찍어가지고 이렇게 커스텀 이제 마스크를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인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 나무 자체가 이렇게 딱 깔끔하게 있는 그런 이렇게 직선이 아니기 때문에 이 프리핸드 마스크를 이용해가지고 이 옆면을 이제 딱 맞춰줄 겁니다.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이 포레스트, 그러니까 이 A 클립에다가 이렇게 마스크 툴을 넣어줄 건데요. 이 나무 자체가 그렇게 막 휘어진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중간에 하나만 더 추가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 마스크를 열어주시면은 이 트랜스폼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트랜스폼에서 지금 아직 이 나무의 오른쪽 부분이 보이기 직전 프레임에서 패스를 하나 찍어줄 겁니다. 이 패스가 하는 것은 이제 정확히는 이 포인트들의 이제 위치를 이제 기억하는 그런 키프레임인데요. 만약에 저희가 이제 이 뒤쪽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키프레임 하나를 옮겨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일반적인 키프레임과 동일하게 작동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부터 노가다를 좀 해야 되는데요. 이 지금 저희가 보이시는 이 나무가 완전히 화면 없어질 때까지 이 중간에 있는 모든 부분들을 패스로 저희가 직접 다 채워나가야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뭐 포지션 키프레임을 이용하셔도 되긴 하는데 제 경험상 그 포지션 키프레임을 이용하면은 끝부분이 계속해서 잘리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은 패스 툴을 이용해서 그냥 패스에다 키프레임을 박아서
하나하나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이제 이렇게 해서 그 키프레임을 이제 조정해 주는 게 다 끝났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B클립이 딱 뒤에 보이시는데, 보면은 이제 그 A클립의 그 끝부분이 지금 너무 날카롭게 끝나서 저는 이 마스크에서 쉐입으로 가서 이 페더링을 조금 해줄 겁니다. 이 페더링을 하면은 이제 이 끝부분이 아까와 다르게 좀 이렇게 부드럽게 처리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만들었는데 뭔가 조금 너무 딱딱해 보인다 싶을 때 사용하시면 좋은 효과입니다. 네, 뭐 상당히 귀찮긴 하지만 지금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깔끔하게 그 A 클립과 B 클립이 이제 어디서 잘랐는지 모르게 이렇게 완성이 된 걸 보실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영상에 이렇게 트랜지션을 하나 만드는데 들어가는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범용적으로 사용하는 효과는 아니지만, 그냥 알고 있으면은 조금 되게 깔끔하게 할 수 있는 효과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연습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이제 그 다음으로 만들어 볼 거는 글리치 트랜지션이라는 건데요. 글리치는 이제 미국에서 사용하는 슬랭으로 그 결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화면을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같은 거가 스마트폰 같은데 이제 결함이 생기면은 화면이 막 이렇게 지직거리고 막 이렇게 디스토트되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이제 그 효과를 이제 영상으로 저희가 효과로 만든 게 바로 이 글리치 효과라는 겁니다. 이 글리치 효과는 이제 어디에든 사용이 가능해가지고 굉장히 자주 쓰는 효과인데요. 저는 이제 그 중에서 트랜지션으로 만든 그 효과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보다시피 이제 A 클립과 B 클립이 이렇게 있는데요. 뭐 A 클립과 B 클립을 겹쳐 놓으실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딱딱 붙여 놓으시면은 저희가 컷 편집할 때처럼 붙여 놓으시면 됩니다. 이제 이 사이에다가 글리치를 입히려면은 이제 당연히 그 글리치 그냥 효과를 가져오는 게 가장 편하겠죠. 근데 이제 불행히도 히플럼 익스프레스에는 그 글리치 효과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효과 하나 던져놓는다고 그냥 글리치가 생기는 그런 효과가 따로 없는 거죠.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글리치 맵이라는 걸 만들어주고, 이제 이 글리치 맵을 읽을 수 있는 displacement이라는 효과를 사용해가지고 이제 인위적으로 저희가 글리치를 따로 만들 겁니다. 네, 먼저 이 글리치 맵이라는 것을 만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컴포지 샷을 하나 새로 만들어 주시고, 네, 저는 이거를 이름은 그냥 여러분 자유로 하셔도 되지만 저는 편하게 글리치 맵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다가 플레인을 하나 추가해 주시고 프랙터 노이즈라는 효과를 여기다 이 플레인에다가 넣어줄 겁니다. 그럼 이렇게 약간 구름같이 생기는 뭐 이런 뭐 이상한 게 하나 뜨게 되는데요. 이 프랙터 노이즈에서 타입을 이제 wood로 바꿔주시고 인터폴레이션을 큐빅에서 블락으로 바꿔주신다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글리치 효과 비슷한 게 나오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시드에다가 키프레임을 박아서 한 3, 400 정도 사이로 넣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직거리는 효과가 어느 정도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 너무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이게 너무 촘촘하게 글리치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스케일을 조금 조정해 볼 겁니다. 한 이 정도? 네, 한 이 정도로 스케일을 조정해 줄 거고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글리치 맵은 끝난 상태입니다. 자, 이제 아까 이 글리치 맵을 읽을 수 있는 그 displacement이라는 효과가 있다고 했었잖아요. 이제 그 효과를 여기다가 추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grade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 A 클립과 B 클립이 둘 다 영향을 받게 해줄 겁니다. 이제 글리치 효과 자체는 이제 이 A 클립과 B 클립 중간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막 어떻게 생각하면 좀 길게 빼는 게 좀 자연스러울 수 있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글리치 효과 자체는 이렇게 약간 결함이라는 느낌이 좀 더 강하기 때문에 너무 길게 진행되면은 눈이 좀 이렇게 아플 수도 있고 조금 보는 입장에서 되게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길어봤자 한 10프레임 정도가 딱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레이드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주고 중간에 딱 끼게 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10프레임을 해서 이 A 클립과 B 클립 딱 중간에다가 박아줄 겁니다. 물론 그레이드 레이어는 가장 위에 있어야지 이 A 클립과 B 클립 두 개가 다 효과를 받겠죠. 근데 이제 여기다가 저희가 아까 만든 이 글리치 맵 효과를 같이 넣어주신 다음에
뭐 굳이 길게 할 필요 없으니까 grade layer하고 이제 똑같은 크기로 잘라주겠습니다. 이제 이 글리치 맵을 이제 끈 상태에서 grade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displacement를 넣어주시면은 넣어주시고 source layer를 이제 글리치 맵으로 바꿔주시면은 이렇게 조정을 했을 때 이렇게 화면 자체가 이제 distort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이제 이게 결론적으로 이제 글리치 효과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평소에는 멀쩡하다가 글리치로 하면서 화면이 이제 지직거리면서 저희가 딱 보기에 지금 어떻게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 거지 하는 동안에 A 클립과 B 클립이 이제 A 클립에서 B 클립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효과인데요. 이제 이거를 한번 간단하게 프리 렌더링을 돌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효과 자체는 되게 세게 사용하면은 지금 제가 하신 것처럼 너무 이렇게 크게 너무 막 많이 이렇게 지직거리면 조금 안 예쁠 수도 있기 때문에 한 100 이상으로 넘어가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이런 식으로. 네,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조금 더 디테일을 원하신다 하면은 이제 글리치 맵을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이제 조금 더 촘촘히 한 상태로 뭐 이 디스플레이스먼트를 하나 더 넣고 막 디테일을 막 살리셔도 되기는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저는 깔끔하게 이런 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이 효과는 이제 아까 저희가 만든 뭐 다른 효과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조금 노가다성이 없고 그냥 만들기 딱 편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효과이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영상에다가만 사용 가능한 게 아니라 만약에 텍스트에도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이거를 이제 글리치라는 텍스트를 한번 써보고 지금 현재 그레이드에 있는 이 디스플레이스먼트 효과를 텍스트에다가 넣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텍스트에도 글리치가 이렇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나중에 타이포그래피 같은 걸 하실 때 굉장히 유용한 효과니까 글리치 맵 같은 경우도 이제 커스터마이징이 되게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고 해서 글리치 효과는 이제 여러분만의 프리셋을 하나 만들어 놓고 조금 사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만들어 볼 효과는 Zoom Transition이라는 전환 효과인데요. 이 효과는 이제 Sam Coder이라고 하는 어떤 여행 블로거 분이 이제 굉장히 자주 쓰시면서 이제 유명해진 효과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A 클립과 B 클립에서 이제 zoom, 그러니까 말 그대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확대하거나 아니면 축소하는 방식으로 해서 트랜지션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A 클립과 B 클립 모두 아까 글리치 트랜지션을 만들 때처럼 그냥 딱딱 맞춰놨고요. 이제 이 트랜지션을 만들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이제 클립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를 먼저 파악하셔야 됩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지금 A 클립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시를 이제 일부분을 찍고 있고 B 클립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이 하늘까지 나오게 해서 넓은 상공에서 찍은 듯한 느낌을 조금 더 주고 있죠. 그렇게 되면은 이 B 클립보다는 A 클립이 이제 하위 개념이라는 소리가 되니까 이 A 클립에서 뒤로 쫙 빠지면서 B 클립으로 이제 전환되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춰가지고 이게 확대될 건지 아니면 축소할 건지를 먼저 결정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이제 그렇다면은 그 다음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 확대, 그러니까 줌 효과를 만들어 볼 건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A 클립이 지금 뒤로 A 클립이 축소하고 B 클립이 작았다가 갑자기 이제 확대가 되게 하는 게 맞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간단하게 B 클립부터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 효과 자체는 대략 한 20프레임 정도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10프레임, B 클립에서는 10프레임으로 해주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B 클립을 한 200 정도로 확대를 시켜주시고 키프레임을 매뉴얼 베지어 그리고 커브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다가 모션 블러를 체킹해 줄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면 B클립은 완성이 됐는데 이제 문제는 A클립이죠. A클립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작아져야 되는데 작아지면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겉부분에 이렇게 빈 공간이 생기잖아요. 네,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는 여기다가 이 Perspective Warp라는 효과를 A클립에다가 넣어줄 겁니다. 이제 이 Perspective Warp를 열은 상태에서 Z Distance라는 것을 이렇게 2로 바꿔주시면은 이렇게 지금 저희가 원본 영상이 이제 reflect 되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잘 보시면은 이 가운데 있는 이 부분이 저희가 아까 전에 가지고 있던 영상이죠. 자, 이렇게 perspective warp를 이용해서 이렇게 영상 자체를 이제 reflect 시켜주시면은 아까 저희가 지금 말했던 그 빈 공간들이, 그러니까 여백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Z 트위스트를 키프레임 해주시면은 네, 여백이 없이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화면이 이제 작아지는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완벽하게 이제 2로 바꿔버리면 조금 이렇게 너무 확확 잘리는 느낌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좀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한 1.9 정도로 바꿔주겠습니다. 아까와 동일하게 키프레임들을 매뉴얼 베지얼 그리고 커브를 반대쪽으로 이렇게 꺾어주시면은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단한 이제 줌 트랜지션이 이제 완성은 됩니다. 근데 일단 이거는 기본형이고 이제 여기다가 좀 몇 가지를 저희는 더 추가해 볼 건데요. 우선 그레이드를 갖고 와서 네, 20프레임으로 이렇게 잘라준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지금은 줌 블러이 조금 이렇게 저희가 틀어놓긴 했지만 좀 살짝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먼저 줌 블러를 추가해 줄 겁니다. 한 번 더. 이제 스트렝스는 한 50 정도로 바꿔주고 이것도 역시 키프레임을 넣어가지고 시작할 때는 0으로 그리고 끝날 때도 다시 0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매뉴얼 베젤로 바꿔서 이렇게 키프레임을 아까와 동일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확실히 아까보다 줌 블러이 조금 더 많이 나오게 되죠. 지금 이 효과가 없을 때, 이건 생겼을 때.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액션 캠 디스토트이라는 효과를 하나 더 넣어줄 겁니다. 이 효과는 기본적으로 그냥 그 끝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워프 되게 해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둥글게 만들어주는 건데요. 이 효과를 일단 설정하기 위해서는 이 warp를 오프 상태에서 reflect로 바꿔주시고 reverse를 이제 체크해 주신 다음에 여기서 FOB를 이렇게 좀 조정해 주시면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화면이 되게 좀 이상하게 표현하게 되죠. 저희는 이제 이거를 막 많이 조정할 건 아니고 FOB에서 아까 그 줌 블러하고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조정해 주시면은 네, 이렇게 조정해 주시고 키프레임을 다시 한번 매뉴얼 베젤 아까 저 줌 블러하고 동일하게 키프레임을 바꿔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빨려 들어간다 라는 느낌이 나게 되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단하게 이제 줌 트랜지션이라는 걸 만들 수 있는데요. 이제 한 가지 이제 이거를 하면서 기억하실 부분은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위에 있는 그레이드에다가 이제 그냥 단순하게 줌 블러하고 렌스 디스토트 두 개만 이용해가지고 이거를 완성했는데 효과를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이 중간에다가 이제 RGB 스플릿, 그러니까 그 빨강, 초록, 파랑색으로 해서 이 색깔이 이제 살짝 분할되게 하는 글리치 효과하고 같이 쓰이는 그런 효과를 추가하셔도 좋고, 아니면은 이제 그러니까 액션 캠 디스토트에서 이 FOV를 이제 굳이 안쪽으로 빨려 들어가게 한 게 아니라 오히려 바깥으로 튀어나오게 해가지고 특이한 그런 효과를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만든 이 방식이 정석이 아니라는 것만 알고 계시고 나중에 이제 줌 같은 것도 이제 되게 여러 가지로 쓰일 수 있으니까 그냥 여러분이 이제 개인적으로 보기에 좀 편하다, 이게 좀 더 예쁘다 싶은 것들을 찾아보는 걸 조금 더 추천드립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 5가지 정도 간단한 트랜지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아까부터 제가 강조했다시피 이 트랜지션들은 전부 다 여러분이 어떻게 만드냐, 그러니까 어떻게 조정하냐에 따라서 계속해서 바뀔 수 있고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작업 같은 걸 하실 때 이제 조금 내가 보기에는 어떤 것이 조금 더 좋다. 약간 나만의 스타일 같은 것들을 찾아보시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요. 나중에 이제 뭐 이런 프리셋 같은 것들을 만드는 기능도 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조금 이거 좀 예쁘다 싶으면은 이렇게 프리셋으로 저장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네, 이번 강의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다음에 더 좋은 강의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